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뭐지? 댓글이라고 하죠. 코멘트로 어떤 분께서 그 아마존 FBA 관련된 세금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아는 한에서 지금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Certified 된 CPA나 아니면 라이센스가 있는 세금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카운턴트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아무튼 어드바이스를 드리는 것을 100%로 이렇게 다 받지 않으시고 주변에 혹시 아시는 세무사라고 하나요? 어카운턴트 라이센스 CPA한테 여쭤보실 것을 제가 권면드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에 있어서 제가 FBA 관련된 거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품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품목이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이게 제품을 파는 것에 관련된 제 경험을 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저는 뭐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뭐 여러분께서는 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렇게 조금 그냥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미국에 계신 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넘어와서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미국에서 제가 배운 이 텍스 구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와서 좀 가장 깜짝 놀랐었던 건 두 개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뭐 지금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마트를 갔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거기 뭐 우유 한 잔 먹는데 뭐 주스 한 잔 먹는데 뭐 5천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5천 원이면은 나올 때 5천 원만 딱 내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 5천 원만 딱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로서리 스토어 가면은 뭐 이거는 5불이라고 돼 있었는데 나올 때는 5불 플러스 세금을 그 앞에서 딱 붙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격표에 5불이라고 돼 있어도 뒤에 텍스가 붙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텍사스에서 얼마를 주고 해서 텍스를 내고 먹었다고 쳐요. 그런데 또 옆에 다른 주에 가서 보면은 또 텍스가 또 달라요. 뭔가 물건을 살 때 내는 텍스가 또 달라요. 이 주마다 다른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있었고 뭐 관계없는 얘기긴 하지만 뭐 물건을 사고 나면은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팁을 주죠. 한국은 뭐 돈 많으신 분들은 팁 많이 주시는지 모르겠다만 뭐 보통 안 주지 않나요? 무슨 떡볶이 하나 먹으면 떡볶이 값만 내고 나오면 되지. 근데 여기는 팁 문화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 소개시켜 드렸는데 아무튼 한국과 조금 생활을 할 때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세일즈인데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비즈니스에 관련된 얘기, 특히 이것도 인터넷 비즈니스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질문하신 분께서 FBA, 아마존 FBA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요새 그냥 키워드가 제가 찾아보기로 좀 핫해서 FBA라고 하긴 하는데 그냥 이커머스 중에서 물건 직접 프로덕트를 가지고 판매하는 이렇게 플랫폼 아마존 FBA라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뭐 그런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만약에 제품이 있어서 그 제품을 그 지역에 판다고 하면은 이제 적용되는 얘기니까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텍스가 있다라는 걸 알았죠. 주마다 텍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세 가지 텍스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미국에 있으면은. 첫 번째는 federal tax, 미국 전체에 있었기 때문에 federal income tax라고 하죠. federal 미국 전체에서 돈을 벌면은 돈을 내는 거예요. 그게 federal tax예요. 이거는 뭐 제가 깊이 얘기를 안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다른 게 federal income tax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여러 주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가 이게 자기 자체로 이렇게 뭔가 텍스 시스템이 있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주에서 돈을 벌면은 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텍사스에서 살 때 직장을 다닐 때 텍사스에서 내던 스테이트 텍스가 있었어요. 근데 하와이 오고 나니까 그게 더 많아진 거예요. 저는 빵이 없었는데 이제는 오니까 막 스테이트 텍스를 내야 되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월급이 올랐다 할지라도 이렇게 받는 돈이 별 차이가 없는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여러분께서 생각하셔야 될 게 비즈니스를 하시면 세일즈 텍스가 있어야 돼요. 인컴 텍스는 뭔가 이렇게 돈을 받으면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공짜가 없죠.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야 되고 또 물건을 팔아도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뭐 안 내는 데도 있긴 해요. 제가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세일즈 텍스는 주마다 달라요. 자, 이제 이 컨셉을 일단 먼저 이해를 하셨으면은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고 자, 일단 이거를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될 게 컨셉이 뭐냐면은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nexus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하나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다른 말로는 physical presence라고 얘기를 하기를 해요. nexus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 여기 그 퀵북스라고 하는 여기 나와 있는 아티클인데 뒤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께서도 혹시 읽으실 수 있으면은 이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쉽게 구두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뭐냐면요. 비즈니스가 있으면은 주마다 이렇게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내가 만약에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아무튼 한 주에서 내가 비즈니스를 굴리고 뭐 하면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데 내 제품을 내가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뭐 하와이로 쐈어요. 보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비즈니스를 보내주던가 뭐 한 사람이 인플로이가 있던가 여기서 뭔가 내 이 비즈니스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여기 머물고 있어요. 비즈니스 여기 살고 있어요. 아무튼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인플로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세일즈 텍스를 내야 되는 거예요. 넥서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르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스타크래프트 하면은 거기에 있는 그 넥서스 그거랑 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이 만약에 제가 어느 한 지역에서 하와이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을 여기서 바코드를 보내고 그 아마존 FBA 서비스를 하는 웨어하우스를 뭐 다른 쪽으로 보냈다고 쳐요. 무슨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로 보냈어요. 그럼 캘리포니아에 그 웨어하우스가 있으면 거기 넥서스가 있는 거예요. 넥서스.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보내서 거기서 이렇게 디스트리뷰트 할 수 있는 내 제품이 그 지역에 머무는 거예요. 누군가 내 제품을 머물어서 거기서 물건을 그 사람들한테 팔 수 있게끔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넥서스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나면은 세일즈 텍스를 내야 되는, 그러니까 세일즈 텍스를 어느 주에 따라서 내는 것이 다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컨셉을 이해를 하시면 먼저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브라이언 씨, 내가 이 제품 파는데 그러면은 어디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이제 리걸 이슈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법이라는 게 뭐지? 세금 내는 것이 법이랑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또 이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이 되지만 또 어떻게 판단을 하기에 따라서 이게 옳다 그르다가 판별이 되잖아요. 그죠? 뭐 미국 법도 그렇게 돼 있어요. 막 만든 사람, 엑스큐션 하는 사람, 그리고 이게 맞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사람 이게 다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여기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법이 적용될지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 변호사랜다. 그 CPA 같은 사람과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주마다 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 달라요.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고 특별 방법이 있고. 근데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 이런 식으로 세일즈 텍스가 매겨진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럼 그게 왜 상관이 있냐? 제가 만약에 온라인을 통해서 그 FBA를 통해서 뭐 물건을 파는데 여러 군데서 다른 사람들이 사람이 사잖아요. 미국에 무슨 텍사스주에서 살 수도 있고 무슨 미네소타에서 살 수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샀느냐? 그 사람이 샀는 그 장소에서 텍스를 물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한국에서 했었던 것처럼 그냥 텍스를 돈을 받고 내가 여기 샀으니까 텍스를 붙이지 않고 내가 나중에 그냥 텍스를 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주마다 텍스를 받는 사람이 달라서 내게끔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의 그 셀러스 어카운트 가서 보면은 그걸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께서 가서 보시면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텍스가 이제 낸 거를 보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내가 돈을 벌었는데 이제 어느 주에서 비즈니스 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서 이게 뭐에 가장 좋은지 내 비즈니스에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지 그거를 공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조금 연습해 보시기를 바라는 거는 뭐냐면은 잘 봐보세요. 넥서스에 대한 개념은 제가 설명을 했죠. 여기는 제가 뭘 열어놨었냐면은 이거는 아까 그 세일즈 텍스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보여드리려고 열어놨었구나. 자, 스테이트가 뭐 알래바마부터 해가지고 많은 주가 있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뭐 하와이도 있고 여기 하와이 같은 경우는 지금 스테이트 텍스가 4%에다가 이거 2017년 기준으로 로컬 텍스 같은 경우는 3.5. 저는 이거보다 4.3이었나? 지금 제가 돌리고 있는 이 비즈니스도 그 세일즈 텍스는 4.3 아닌데 4.18인가 이런데 그 아무튼 2.4% 정도를 내고 있고요. 또 많이 내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라바마 9% 내죠.
9.3%,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얼캔사스 같은 경우는 9%도 내고 그리고 여기 그 루이지애나 같은 경우는 10%까지 내죠. 그리고 제가 살던 텍사스 지역 같은 경우는 얼마 내냐? 8점 몇 퍼센트인 것 같은데 텍사스는 어디지? 텍사스 여기 있네. 8.19 그죠? 8% 8.25인가를 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살 때. 근데 이 정도 내고 그런데 잘 보세요. 텍스를 안 내니까 사람들이 큰 회사들이 만약에 비즈니스를 내서 세일즈 텍스를 안 내려고 하면은 헤드쿼터를 어디다 넣을까요? 아까 내가 체크해놨는데 어디 갔어? 델러웨어. 여기 보세요. 델러웨어 같은 회사에 세일즈 텍스가 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그 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트릭을 쓸 수가 이렇게 세금을 법을 잘 이용하면은 이렇게 세금 문제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저는 CPA가 아니기 때문에 제그 리글 어드바이스는 듣지 마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이거를 만약에 지금 시간이 지나서 FBA를 통해서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 좀 봐야겠다라고 하면은 어, 텍스저라고 하는 이 웹사이트를 한번 가보세요. 여기 가서 보시면은 이거 돈 내고 하는 건데 저는 참고로 어, 여러분께서는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비즈니스 하는 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저는 조금 그냥 그 뭐라고 하지 세금을 하는 CPA나 이게 북키핑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여러 개 있으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디서 어떤 위치에 따라서 뭐가 다르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이게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어떻게 고객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 변호사들 이나 아니면 뭐 세금 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도 똑같을 거예요. It depends.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근데 여기 가서 보시면은 이 뭐 아마존 같은 데서 이렇게 제품을 하고 특히 이베이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베이에서 물건 팔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나중에 여기 가서 보시면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위치에서 해놓고 뭐 하는 게 좋을 거다. 이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이거는 초보는 거의 필요 없으시고요. 좀 돈이 어느 정도 벌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실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퀵북스 여기는 뭐 저도 쓰는데 저 CPA들이 여기 북키핑 하는 사람들이 여기 퀵북스에서 그 북키핑을 하죠. 돈을 얼마 썼고 어디서 왔고 이거 트래킹하는 게 다 이 두 군데서 쓰는 거니까 이 두 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제 생각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엔티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EIN 번호가 항상 필요한데 그 Employee Identification Number라고 해서 비즈니스 하려면은 이렇게 법인이라고 하죠. 법인이 같은 게 필요한데 그것도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린 게 저는 LLC라고 Limited Liability Company라는 이런 그 법인을 세워서 여러 개를 저도 하고 있죠. 이 비즈니스 하나 하기 위해서는 또 이게 있고 또 다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마다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그걸 뭘 선택을 하느냐, 꼭 필요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필요하죠.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무슨 LP 하는 경우도 있고 코퍼레이션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상황이 지나고 나면은 변호사랑 아니면은 그 이 세금 하시는 분과 얘기를 하면 됩니다.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많이 느꼈었던 건데 절대 그 어카운턴트들이나 아니면은 러이어들에게 비즈니스 조언은 받지 마세요. 이거는 뭐 변호사님들을 뭐 조금 뭐 낮게 여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따로 있고 그분께서는 그 세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이는지 익스펜스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고요. 러이어 같은 경우도 그런 비슷한 분야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줄일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프로텍트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딴 사람의 이게 프로텍트를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 비즈니스를 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보실 필요가 없고요. 저는 오히려 텍스 관련된 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님을 직접 만나시는 게 좋고 저는 간단하게 제 경험을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에 좀 요약을 하면은 이 세금을 세일즈 텍스 내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엔티티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뭐 해외에서 그 뭐지 한국 같은 데서 만약에 엔티티를 여셔서 여기 오잖아요. 그럼 페더럴 인컴 텍스를 안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100%제 얘기를 듣지 마시되 세일즈 텍스가 문제인 거죠. 근데 세일즈 텍스를 어디서 왔는지 넥서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1년 동안 벌어본 것을 보고 어디에 커스터머가 많이 사갔는지, 뭐 어디서 웨어하우스가 제일 많이 갔는지 등등의 내용을 따라서 판단을 해서 세금 보고를 할 때 변호사를 찾아서 가면 되고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죠, 근데 이 어떻게 하면 돈을 줄일까는 항상 두 번째 문제예요. 제일 문제는 언제나 제가 이 그 영상이나 그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은 세일즈가 가장 문제예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제가 세일즈 텍스가 제일 문제라고 했잖아요. 여기 세일즈 가서 보시면은 많아봐야 10%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정말 많아봐야 10%밖에 안 내니까 여러분께서 돈을 버시고 거기서 10% 정도는 텍스로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버시고, 그리고 뭐 비즈니스가 커지면은 뭐 변호사를 사용하면 변호사 피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변호사 피를 내는 것과 내가 직접 하는 시간과 이게 뭐가 더 올바른지 이거를 여러분께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일즈를 우선으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변호사들과 나는 어떤 그 법인을 만드는 것이 좋은지, 어느 지역에다가 내가 세금을 어떻게 보고하는 것이 좋은지 뒤에 가면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근데 저는 오히려 여러분께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저는 그 여러분께 이 모든 그 영상들을 보여드리고 알려드린 이유는 비즈니스맨 입장에서, 그러니까 세일즈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비즈니스가 망한 이유가 돈을 안 아껴서가 아니에요. 그죠? 돈을 못 벌어서예요. 돈 버는 게 제일 1등이에요. 돈 많이 벌면은 돈을 어떻게 줄이는지는 그 다음에 고민하면 돼요. 제가 항상 여러분께 고민하는 것이, 말씀드리는 것이, 항상 뭘 생각하기 전에 이렇게 리미테이션부터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게 되게끔 할지, 이게 나는 왜 저거를 가질 수가 없지? 난 이래해서 저게 가질 수가 없어라고 컴플레인 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렇게 먼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바꿀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인드셋이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질문을 해주신 게 그 FBA 관련된 그 세금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전히 CPA한테 라이센스가 있으시는 분들한테 찾으시면 되고요. 저는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생각을 해서 라이센스,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을 고용하면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가고 있어서 여러분께서도 혹시 그 질문해 주신 분께서도 어떻게 세금 관리해야 되는지 모르시면은 주변에 있는 세금 관리하시는 분을 찾아가면 되는데, 어디를 찾아가냐?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께서 보신 비즈니스 뭐 한두 달 정도 하시다가 보면은 이 지역에서 많이 오네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또 바뀔 수가 있긴 하지만, 어느 지역에서 오는지, 세일즈 텍스를 어디다가 어떻게 내야 되는지 어, 선정을 하셔서 돈이 벌리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정 소프트웨어나 어려운 것이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이 퀵북스나 아니면은 텍스처 이런 웹사이트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텍스처 얼마 안 했던 것 같은데 한 20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매달 내는 게 17불이네요. 17불쯤 하는 거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들어가서 보면은 그냥 그 리포트 어떻게 해주고 어디다가 뭐 보고해 주시는 거 있으니까, 아마 아마존 FBA 하시는 분께서는 유용한 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리고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FBA를 그 기본적으로 안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뭐 가격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품을 이게 파는 것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제가 세금도 제가 이렇게 안 내고 세일즈 텍스도 좀 다르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연구를 하시다가 보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유능한 그런 CPA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긴 했지만, 일단 세일즈 텍스가 제일 중요하고 그 넥서스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은 어디다가 어떤 세일즈 텍스를 어떻게 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정도를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세일즈 나오는 결과물에 따라서 어디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 내 넥서스는 어디로, 내 배송지는 어디로 가는지 등등의 이런 내용들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 많이 도움이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도움이 그래도 조금 되셨기를 바라고요. 혹시 뭐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세금 중에서도 뭐 이런 부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있으면 저한테 질문 주세요. 그럼 제가 제 CPA한테 물어보아서 여러분께 좀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